감사를 통해 명확한 갑질 행위가 드러난 교장에게 세종시 교육청이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해 논란입니다. 전교조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장이 시의회에 송달됐습니다. 이에 대해 상병헌 의장은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법적 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양 이촉진 지역 도시개발 사업 이른바 사전지구에 행복주택과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총 상금 600만 원을 걸고 이달 말까지 천안의 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명확한 갑질 행위가 드러난 교장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중학교. 지난해 이 학교 교장의 갑질 행위가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소속 교사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 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했는가 하면 교사에게 특정 학생을 표창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사에겐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최근 교육청이 이 교장에게 내린 징계는 견책,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사전적으론 꾸짖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으로 직무집행이나 보수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청이 갑질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림으로써 스스로 마련한 엄정 처벌 원칙을 훼손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의 작은 어떤 문제, 특히 아동학대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한 갑질과 비행위가 있음에도 견책밖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정말 갑 중에 갑이구나 그들이라는 것을. 교육청 감사관실은 조사를 통해 일부 내부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최종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이 공개한 올해 1분기 갑질 행위 징계 처분을 보면 해당 중학교 교장 외에 부당한 업무 지시와 부하 직원의 폭언을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도 역시 경징계에 달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상병헌 시 의장은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확정된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며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정쟁과 인적, 물적 손실은 최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2월 시의회를 통과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했고 이후 재투표를 통해 조례가 최종 확정됐지만 투표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무료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시의 관광, 문화 콘텐츠 개발에 협력하고 2025년 열리는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와 같은 대형 행사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한국관광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발판 삼아 품격 있는 관광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9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참학력 신장, 교육공동체 지원 등 12개 분야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온양 이촉진 지역 도시개발이 완료됐는데요. 이제는 행복주택과 어울림 플랫폼 등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워나갈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온양 2촉진지역 도시개발사업, 이른바 싸전지구입니다. 15,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주상복합과 상업용지 등이 포함돼 있으며 모두 1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관심은 도시개발 지역을 채울 사업입니다. 먼저 이곳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어울림 플랫폼은 온양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3층 규모로 모두 78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는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 건축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로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600 정도로 계획되는데 지금 뭐 실시 설계에 따라서 좀 약간 변경은 될 수도 있어요. 대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LH와 아산시가 협약한 행복주택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민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300여 세대 규모로 현재 사업 부지 약 6,700제곱미터를 LH가 매입하고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건설에 따른 주차 문제 해결 등 내부 투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시 설계는 내년쯤 진행될 예정으로 준공은 오는 2026년 이후에나 될 전망입니다. 행복주택의 어울림 플랫폼 조성까지 원도심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아산 휠스파워 농구단이 창단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아산 휠스파워 농구단 전현직 선수 등이 참여했으며 대전 휠체어 농구팀과의 친선 경기도 펼쳐졌습니다. 한편 아산 휠스파워 농구단은 지난 2003년 5월 4일 창단해 20년 동안 선수 발굴과 육성에 힘쓰면서 장애인 체육 발전에 보탬이 돼 왔습니다. 천안시는 이달 말까지 천안의 봄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엽니다. 1인당 3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1회 응모가 인정되며 출품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중복 수상은 불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나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금은 대상 100만 원,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등 총 600만 원입니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보행로 붕괴 사고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세종시가 다음 달 2일까지 관내 교량 236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이거나 30년 이상 노후 교량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성남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량에 관매달기 형식 등으로 설치된 상수도관과 가스관로 파손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장을 하고 혼자 술을 마시는 남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천안과 대전, 전북, 익산 등에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50대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자정쯤 천안역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고령의 남성에게 접근해 모텔에 투숙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남성 4명으로부터 2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에도 키 170cm의 호리호리한 체형과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며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대범하게 범행을 계속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가져왔으니 편안하게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봄을 맞아 제일 바쁘신 분들 하면 우리 농촌 농부님들 빼놓을 수 없지요. 저도 요즘 봄이 돼서 텃밭도 가꾸랴 상추도 심으랴 너무너무 바쁘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촌에 가면 농사에 불필요한
폐 비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양사동 새마을회가 나섰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온양사동 새마을회가 숨은 자원을 찾기와 영농 폐기물 수거 봉사활동을 진행하셨네요. 이번 봉사활동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했는데요. 온양사동 관내에서 주민들이 모아놓은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봉지를 온양사동 집화장으로 직접 가져왔답니다. 이렇게 수거 활동을 하고 나니 환경 오염도 예방하고 번쩍번쩍 깨끗한 온양사동이 되었네요. 김민시 회장님과 변현숙 회장님은 앞으로도 숨은 자원 찾기를 계속해서 농촌 지역의 환경도 개선하고 깨끗한 온양사동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법 소각 노, 깨끗한 환경 오케이, 우리 온양사동 최고 최고. 이번에는 천안시 직산읍으로 갑니다. 고고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골이어서 지난 주말 성완읍 일대를 한 바퀴 돌았는데요. 배꼽이 온통 하얗게 물들어 있어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고요? 배나무 아래서 많은 분들이 배꽃 인공 수정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인 거 아시죠? 이날 또 직산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 부녀회, 행복키움지원단원 등 직산읍 지원 등 총 100여 명이 총 출동했답니다. 배꽃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꽃이 피다 보니 이렇게 직접 화접도 해야 되고 배농가는 늘 일손 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거든요. 온종일 하늘을 보고 꽃 한 송이 한 송이 인공 수정을 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직산읍 자생단체들이 과수농가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땀 뻘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올해 풍년농사를 기대해도 되겠죠. 직산읍 자생단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온양 6동으로 왔습니다. 헐레벌떡 와 숨이 막 차네요. 그래도 기쁜 소식으로 찾아왔으니 진정할게요. 우리 어르신들 봄이 돼서 시원하게 목욕도 하시고 머리도 예쁘게 하시어 산들산들 봄바람 맞고 싶으시죠? 그럼요. 그 마음은 누구나 똑같으시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마음을 알고 온양 6동이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를 시작하셨군요. 참여한 단체도 와 행복키움 추진단과 호감 강사회, 협동조합, 그려와 함께했네요.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셔서 쓱싹쓱싹 머리도 예쁘게 잘라주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봉사는 직접 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하물며 어르신들 시원하시다고들 말씀하실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호감 강사회는 작년 7월부터 매월 초 온양 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달부터 외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열심히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답니다. 온양 6동 봉사단체 여러분, 여러분이 천사이십니다. 오늘 봄보다 따뜻한 이웃 소식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수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 속에 우하향 곡선을 그리던 하락세가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인천의 공공의료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이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가운데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로 월급보다 워라밸을 꼽았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리 2호기가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연장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충남도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내포 신도시로 옮기겠다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천안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전 권고를 내린 지 불과 석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송용환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 각각 본원과 분원을 두고 있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도는 올해 1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진흥원을 포함한 일부 기관을 내포 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시도위원들은 도민 불편이 불보듯 뻔하고 기초단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을 다시 천안에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권고를 내린 지 불과 석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인력 분산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천안시의 운영비 중단 우려 때문입니다. 당장 천안시로부터 연간 90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이 끈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실제로 천안시는 진흥원 이전 시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충남도에 이전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했던 지역 정치권은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철회에 이어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며 통폐합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나머지 기관들도 지역민의 불편이 없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산과 천안의 기반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네,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과학기술진흥원, 천안 아산형 R&D 직접지구를 통과를 해야 하고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 과학기술진흥원 또한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게 합당할 텐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잔류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입장 번복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용률 저조로 올해부터 온양운천역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에 시는 운영이 중단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명에 그치면서 올해부터 문을 닫은 온양온천역 공영자전거 대여소. 지난해 9월 시는 운영 중단을 예고하면서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여소가 운영이 중단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대가 넘는 공영자전거도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문제입니다. 2층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개방된 상태인데 대여소가 운영될 때는 같이 관리가 됐지만 지금은 CCTV가 전부입니다. 주차장에 적힌 관리부서로 연결해봤지만 담당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잘못 붙여져 있던 것 같아요. 다시 연결된 관리부서는 지난 1월부터 자전거 주차장의 담당 부서가 변경된 상황이라며 대여소 중단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따로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용률 저조의 운영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정작 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아쉬움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도가 홍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민 성금 모금에 나섭니다. 1단계 모금은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완전 복구 지원을 위한 2단계 성금 모금은 다음 달 말까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합니다. 한편 충남의 경우 지난 2일부터 사흘간 홍성과 보령, 당진, 금산, 부여 등
5개 시군에서 산불이나 모두 54가구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74동 등 205곳이 피해를 입어 46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천안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천안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1,896대, 4등급 경유차 1,00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 권역도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입니다. 세종시 최초의 시립예술단인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창단 연주회가 오는 29일 저녁 7시부터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관람권 예매는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가격은 무료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비롯한 정통 클래식 음악뿐 아니라 영화 음악과 민요 메들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세종시에서도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고가 사전에 경미한 징후를 간과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잠재적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죠. 우리 지역도 이와 같은 사전 점검으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길 바라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